오늘장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은 정말 귀한 반등을 일궈냈죠. 1% 이상의 상승 나타났는데요. 수급 개선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증시 감론 을박을 펼치고 그리고 내일장을 준비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오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토마토투자자문의 최재근 운영력 나와 계시고요. 또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의 이현준 과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오랜만에 좀 같이 좋았는데요. 일단 종목 수로 보면 뭐 상한가가 한 14개. 저도 제가 띄워놓고 있는 게 한 100종목 되는데 거기서 한 4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한 1200개가 넘어가는 좋은 장세였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어요? 먼저 운영력님 어떠셨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포커스는 코스닥. 코스닥에서? 예, 네. 코스닥이 오늘 뭐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와줘야 될 타이밍에 기술적 반등이 좀 오늘 나와줘서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기쁜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역시 뭐 코스닥이죠. 제가 지난주에 위기의 코스닥이라는 주제를 들고 이 네네, 반격을 네. 한번 노려보자 네, 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 너무 많이 물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금할 길이 없었는데 네. 다시 오늘 한번 만회가 됐나요? 조금 만회가 됐나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네. 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한 앵커. 네, 코스닥의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탑10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주인데요. 자, 오늘 반등의 주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 또 코스피는 증권주였고요. 장 후반에 탄력을 더해가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IT와 해운주, 또 코스닥에서 종이목재 섬유주가 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디지털 콘텐츠 가운데 오늘 게임주들의 반격 눈에 띄셨죠? 썬데이토즈. 이 종목은 애니팡2의 1000만 다운로드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 이것 덕분에 저가 매수세가 더 활발하게 유입됐습니다. 썬데이토즈의 주가는 올해 고점 2만 원에서 반토막을 낸 이후에 오늘 11%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증권주를 보시면요. 오늘 자산운용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 제도 폐지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업계에서는 해외 쪽을 좀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오늘 증권주 가운데 미래에셋 증권 4%의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증권주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증권주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증권주 전체적으로 추세선 이탈을 막고 저지하고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한국전력이네요. 7개월간 한국전력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 이탈 조짐을 보여주는 걸까요? 최근에는 조정 양상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한울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원전 가동 중단인데 한국전력 과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의 주가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총 3개 먼저 좀 볼 텐데 디지털 컨텐츠랑 증권이랑 한전 들어와 있는데 최재근 운영위원님 먼저 이 중에 어떤 거 보면 좋겠습니까? 네, 디지털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면 게임주 보자는 예, 거죠? 모바일 게임주 섹터들. 특히 모바일 게임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가장 세게 좀 반등이 나왔기 네네. 때문에 예. 오늘 키워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은 업종 기준으로 보면 이제 21일격이 6일 날, 그러니까 저번 주 우리가 방송했던 이날이에요. 이 시간 이제 6월 5일자 기준으로 그때 이제 89% 많이 빠졌다고 했던 IT 부품보다 더 낮은 이격도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그렇죠. 강세 보인 게 그만큼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올라온 게 가장 크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오늘 그런 게 들어와 있나요? 그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놈들이 있나요? 뭐 대부분 이 썬데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썬데이 토지. 예, 네, 11.98%가 상승을 했고요. 네네.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9.48%,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6.09%.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 20곳의 평균을 한번 보면 네.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10.24% 정도 지수 대비 훨씬 큰 폭으로 좀 밀렸었는데 기간은 설정. 대략적으로 6월 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한 달 정도? 예, 6월 초부터 짧게? 지금까지 네, 아주 네. 짧은 기간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30% 이상도 네, 이렇게 네. 좀 단기간에 맞아요. 급락을 했었는데
뭐 밀린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좀 지수가 밀렸었고 그리고 예. 특히나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보면 이 베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좀 높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런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게임주들의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신작 게임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반등 나온 게 많이 비워놓은 만큼 예, 올릴 올라갔다. 때는 적은 돈 갖고 쉽게 올릴 수 그거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예, 예. 왜냐하면 같은 컨셉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쪽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자,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게임주 보자고 이쪽 해주셨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보시고 계신데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과장님은? 예, 같은 생각이세요? 예, 같은 생각이죠.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위메이드 이런 애들은 못 올라왔잖아요. 그냥 많이 빠졌는데 얘는 그냥 0.2% 뭐 오른 것도 아니죠. 단기적으로 이슈가 네. 하나 있었던 게 다음 네. 카카오 합병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네. 좀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성 매물이 기관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질문이 다시 제가 좀 바보같이 질문한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니까 같은 그 낙폭으로 많이 빠졌지만 이렇게 좀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못 오르고 썬데이는 이렇게 확 올랐을까요? 차별화가 되는 그거 제가 이유는 명확하게 뭘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썬데이 토즈의 대표적인 게임이 애니팡2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 결국은 2분기 실적과도 연관이 있다는 측면이겠죠. 하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뚜렷한 게 없습니다. 내놓는 종목들. 저번에 내놨는데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많이 자회사 조이맥스를 통해서 내놨는데 네. 시장에서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다운로드 수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컴투스 같은 경우에 조금 차별화가 돼 있죠. 지금 거의 안 빠졌죠. 예, 컴투스는 네. 기술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적으로 봐도 가장 좋은 종목이고요. 위메이드는 조금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고 개별 종목적인 이슈로 봤을 때 위메이드는 오히려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좀 보자라는 게 이 증권사의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상승폭이 덜했다. 그 차별화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작 이제 게임들. 신작 게임들의 성패, 그럼 같이 빠졌던 부분도 있는데 조금 그런 차이들 때문에는 사실 이제 조금 미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민감도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러면 전략적으로는 어떤 쪽 접근이 지금 뭐 게임주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모바일 쪽을 보자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쪽을 좀 가장 주목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일단 베타 개수가 높은 만큼 코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타 개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민감도죠. 시장이 지수와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기준을 보통 1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 이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빠졌을 땐 오히려 시장보다 더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1.6배라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1.6배.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 또 종목별로 세분화됐을 때는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결국은 그게 2분기 실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움직임.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이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컴투스가 그래도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견해시네요. 과장님은 좀 보고 계시는 게임도 있으세요? 모바일 게임 쪽? 딱히 없습니다. 아, 그쪽은 잘 안 보세요? 게임 전체가 사실 제가 예전에 게임블이랑 컴투스를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컴투스가 사실 서머너 주어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은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떤 디지털 컨텐츠 모바일 게임주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좀 일부 개별주들 빼고요. 업종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컴투스나 게임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해외 16개국 뭐 그 이외 국가들까지 좀 매출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모바일 게임의 한계로 지적됐던 게 저희가 카톡 수수료 아닙니까? 네네. 예. 한국 내에서 카톡의 수수료에 30% 떼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한국을 떠나서 이제 해외에서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매매 차원의 트레이딩 매수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 컨텐츠 자체를 너무 좋게 보진 말자.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으신데 한 분은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초입이고 해서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종목은 또 컴투스를 또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빠질 때 사실 뭐 컴투스도 고점 대비로 많이 빠졌다 지금 올라온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올라 있는 2분기 종목인데 실적이 이 모바일 네. 게임 중에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이 컴투스기 때문에 일단은 컴투스를 말씀드렸고 네네. 오늘 네. 제가 또 마지막에 갖고 나온 종목은 컴투스가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예. 일단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 분은 컴투스가 나아 보인다는 견해시고 또 과장님은 게임주는 잘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좀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조금 이제 사보기는 조금 많이 올라 있다. 밸류, 그러니까 실적 대비로는 좀 비싼 것 같다. 뭐 이런 견해신 거죠? 종목으로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인 뭐, 예. 상황이 네,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주 실적과 기대감 사이의 괴리감, 그리고 가격, 이런 부분들 계속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중국의 CPI입니다. 오늘 나온 중국의 경제 지표는 바로 물가 지표였는데요. 중국의 CPI는 전년 대비 2.5% 상승, PPI는 전년비 1.4% 하락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지만 앞으로 중국의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줄 수 있을지 중국 경제 지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어제 나온 중국의 소식인데요. 지준율 인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미니 부양책의 연장선이죠. 지금 농민과 소기업 쪽의 소기업 부문도 지준율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보시죠. 유럽계 자금 유입. ECB의 정책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보자는 의견이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통화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외환 시장이나 증시의 변동성이 가중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ECB의 추가 부양책 여지가 남아있다는 측면, 일단은 투자 심리 개선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측면이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호적인 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풀려난 유로화 유동성이 우리 증시로 중장기적으로 유입되는 긍정적인 그림 가능할까요? 일곱 번째 키워드, 반격의 코스닥. 오늘 코스닥이 지난주에 급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힘없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틀째 어제 오늘 올라졌습니다. 오늘 특히 많이 올랐죠. 1% 이상의 상승폭, 기관과 의군의 동반 매수, 납폭과대주 중심의 반등 나타났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중국 CPI랑 지준율 다 중국 얘기고요. 이제 유럽계 자금 유입, 조금 어제랑 겹쳐지는 이슈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격의 코스닥인데, 자, 이현준 과장님 이 중에 어떤 거 볼까요? 반격의 코스닥 오늘 해야죠. 네. 반격의 코스닥이 제목을 아주 섹시하게 잘 뽑으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올려주시는지 잘 먹히는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은 사실 이제 과장님이 저번 거래일수로 사실 우리가 며칠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한 이틀 전이죠. 목요일 날 하고 우리가 그렇죠. 또 화요일 날 또 만나는 네. 거니까 그 이틀 전에 그때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코스닥에서 적정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적정 주가 대비로 50% 까여있는 그렇죠. 종목들이 네. 한 20, 30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는 사볼만 하다. 그때 바닥일 때가 많더라 했는데 이번에 적중하셨어요. 그게. 어쨌든 이제 이틀 만에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반등할지 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먼저 그렇죠. 수급적인 요인을 좀 더 점검해 볼게요. 외국인 쪽 오늘 사서 들어왔는데 그렇죠. 계속 좀 간다고 보세요. 외국인도. 저는 계속해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ECB 자금 푼 거랑도 연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부분도 연관이 되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펀드 플로우도 연관이 되는 거고 이문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월드컵 하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주가 올랐다는 얘기도 있지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이머징 전체로 지금 이제 펀드 플로우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제 국내 증시만 유독 좀 소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MSCI의 선진국 편입 여부라든지 뭐 중국 심천 지수가 또 A주가 또 올라간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었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사실 그동안 코스닥 그렇게 팔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다 투신 매도입니다. 제가 이거 네, 그림 네, 하나 네. 준비했었는데 네. 준비한 그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태까지 누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투신 매도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 가운데 이제 구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위에 게 이제 펀드 설정액인데 이제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2006년이라 최저 수준이고 그 밑에 게 이제 그 투신의 매도입니다.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죠. 펀드가 이제 환매를 하게 되면은 투신도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데 최근에 이제 투신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별로 수익이 안 난다 보니까는 코스닥 위주로 좀 매도가 좀 집중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겹치게 됐는데
지금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볼 거, 미래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저 가운데 부분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구간에 거의 한 10개월 동안 박스권 만들면서 좀 기었다가 펀드 설정액이 줄고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받아먹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요. 크게 뽑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유로비기가 터질 때까지 크게 뽑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펀드에서 환매가 나온 자금들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받아먹고 거기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투신이 파는 게 기관 매도라고 단순하게 기관이 계속 파니까 기관 수급이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투신 매도에 있어서는 이건 개인의 매도다. 오히려 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적으로는 일단 이 과장님은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운영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오늘 18거래일 만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같이 산 거는 18거래일 만에 예, 처음인가요? 18거래일 만에 제가 세봤습니다. 날짜를 세봤는데 18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전업종이 좀 골고루 반등을 했는데 정확한 질문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먼저 그걸 여쭤볼까요, 그러면? 같이 간다고 보세요? 제가 너무 전제를 하고 여쭤봤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네. 추가적인 바닥 확인이 더 필요하다. 오늘 나왔던 반등은 맞아요. 기억났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영정님 한 510포인트 갭을 메꾸러 깨지면 가는 510이 메꿔지고 깨지면 48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촉매자가 필요합니다. 그 촉매자가 일반적으로 뭐 정부 정책 같은 거 그리고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이제 모멘텀 등이 필요한데 이런 게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부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용 융자. 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지금은 잠깐만요. 차트를 볼게요. 저 코스닥을 잘 안 보고 있어요. 차트로 보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지금 아주 긴 흐름은 그냥 상승과 하락에서 연간으로 보면 잠깐만요. 아니요. 지금 최근 4월 23일 고점 찍고 나서 단기로요? 예. 단기로 보면 누가 봐도 하락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 융자 잔고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하락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융자 잔고가 줄어들어야 되는 판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털기 전까지는 강력한 반등, 추세적 상승은 못 간다는 얘기죠. 그 물량 때문에 못 결국은 신용 융자 잔고를 누구 측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 측에 누가 매수하는 겁니까? 개인이 사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메이저들이 결국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자, 그렇다면 운용령님은 코스닥에서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는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섭네요. 제가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네, 반대 매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이 아니다. 신용이 털리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진바닥이 아닌 걸로 예. 본다. 좀 더 가야 된다는 밑으로. 그렇게 보시면, 왜 고개를 깨우다세요? 신용이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신용 털리려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려고요? 신용 우리 운영님께 신용이 털리려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510포인트보다 훨씬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빼는 과정 자체를 급격하게 빼느냐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빼느냐 이게 틀린 겁니다. 최근에 점진적 계단식으로 뺐기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건데 갑자기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진짜 공포에 떨고 그때는 물량을 털어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 외국인 쌍끌이 공격적 수급 들어오고 나서 오늘 이제 세게 올라왔는데 가만 보시면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개인 거를 털려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뭐 사지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상 오늘 기관 쪽 수급을 보면 얼마 샀습니까? 한 40억 조금 더 샀죠. 들어온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들어온 물량이 200억대 후반대. 최근 물량을 털어낸 걸 보시면 많이 팔 때는 1000억, 800억까지도 거래소 환산하면 8천억 1조입니다. 근데 오늘 산 게 270억밖에 안 샀다는 얘기죠. 근데도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왜? 많이 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오히려 추세적 상승보다는 저는 기술적 반등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장에서 또 확신을 갖고 공격적 매수가 들어간다면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보고 계신데 역시 뭐 이제 수급이 다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래서 수급을 먼저 여쭤봤던 건데 그래도 어떤 뭐라 그러지? 정당화 되려면 어떤 뭐라 그러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확인이 되려면 그 실적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2분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올라갈 만큼 2, 3분기는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세요? 근데 사실 코스닥은 실적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저희가 네. 코스피 밸류에이션 맥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PBR 쪽으로 뭐 바닥이라든지 뭐 코스피가 어쨌든 근데 코스닥은 사실 커버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커버가 안 되는 종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네. 조합으로 해서 저희가 정식적인 가이던스가 나오질 않아요. 전체 PER이나 네, 상장하기 그렇기 어렵고. 때문에 네. 그 부분 가지고 사실 코스닥이 뭐 실적적으로 어쩌다 그거 다 구랍니다. 없는데 그게 무슨 없어요. 과장님은 됐고 수급으로 만들어가는 장인데 지금 현재는 수급이 수급이고 좋으니까 두 번째 갈 포인트는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네. 매력적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은 약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객관적인 네, 네. 잣대가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그런 때문에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일단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제가 매니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네네.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생겼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사도 예. 된다라는 거고 이 운용령님은 실적은 실적 그렇게 안 같은 경우는 된다고. 일단 1분기 실적이 거래소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 근데 코스닥이 훨씬 더 안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2분기가 4월달, 5월달, 6월달입니다. 네. 환율이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했던 게 4월, 6월달입니다. 네. 평균 환율을 내보면 1분기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1분기 상장사 실적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역시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적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술적 포인트로 이제 봐도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네. 근데 환율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환율이요. 지금 뭐 제가 지금 제 화면에는 지금 환율 차트를 띄워놨는데 1016원. 네, 그렇죠. 예. 2011년도 이래로 최저예요. 2011년도에도 이 정도는 아니고 그 전으로 땡겨야겠네. 지금 이게 환율이요. 지금 이게 2000 몇 년이야? 2008년 이래로 네. 지금 최저 수준.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을 노리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 기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환율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와 외국인의 어떤 수급 구조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유동성이 뭐 풍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오히려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실적에 환율까지 섞어서 이제 영업력에 대한 것도 보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자본 유출입 관련한 쪽까지 같이 보시는데 조금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코스닥은 일단 한 분은 저번 주와 같네요. 3거래일 이전인데 한 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하셨고 또 한 분은 바닥이 확인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네, 8번째 키워드입니다. LG그룹주. LG그룹주가 G3 효과로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LG그룹주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단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는 LG그룹 IT주들 과연 현재도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자, 9번째 키워드는 내년 1분기입니다. 간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지만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는 연준 내 중립적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지난해 6월에 연내 테이퍼링과 2014 상반기 QE 종료를 예상했던 정확했던 전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 그가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10번째 키워드입니다. 10번째는 브라질인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와 가나전 정말 실망스러우셨죠.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증시의 강세가 정말 눈에 띕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4% 이상, 또 브라질은 2%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내일장 가져갈 키워드를 골라보겠습니다. 이현중 과장님. 네, 이현준 과장님 먼저 예.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10개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당연히 반격의 코스닥이죠. 반개의 코스닥?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정령님은? 디지털 컨텐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요? 바꾸신 키워드. 저는 LG그룹주 가겠습니다. LG그룹주. 항상 저는 이제 추종자이기 때문에 오늘 좋았던 LG그룹주로 이거를 안 다뤄봤기 때문에 짧게 좀 제가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LG그룹주가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좋은 얘기만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더 간다고 보세요? 오늘 되게 좋았잖아요. 절치부심이죠. 예, 뭐 일단 최근에 수급이 좀 몰리면서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은 더 가지 않겠느냐 보고 간다.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은? 좀 오를 만큼 올랐다. 아, 역시 여기서도 좀 반대. 예, 오를 만큼 올랐다. 내일 또 오르면 매도. 뭐 그렇죠. 이런 내일 또 오르면 매도. 여기서 비중 네. 줄이자.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내일장 공략주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우영룡님 내일 공략주 아까 약간 힌트는 주셨는데 일단 디지털 컨텐츠인데 오늘 어떤 쪽 들고 오셨어요? 컴투스가 아닌 조이맥스를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조이맥스가 저번에 네. 상당히 아픔이 있는 종목이죠. 이게 웃으면 안 33,000원 제가 되는데.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렸었던 네, 종목인데 되게 많이 빠졌어요. 시장의 네. 기대치가 사실 상당히 높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윈드러너2가 실질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나 다운로드 순위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 그 조이맥스 동사 측에서 네, 네, 예.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2분기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아이언 슬램이라고 한다는 이 레슬링 게임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라인 쪽에도 출시가 됩니다. 일본 죄송한데 애들이 그런 게임들은 다 그 무료 다운 받은 다음에 뭔가 컨텐츠를 그렇죠. 유료로 사야 되는 건가요? 전문 용어로 이제 현지를 유도하는. 예, 그게 결국 매출액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임들이 네네. 우리가 보면 주가는 사실 저도 잘 안 해봤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다운로드 수를 주로 우린 보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사들도 나오면 어디에서 얘네가 1등 했다더라 그러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매출인 거죠. 근데 일단 아닙니다. 매출이 나오는지가-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매출이 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라는 일단은 거는 시장의 다운로드 관심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본다. 예, 예. 예. 뭐 꾸준하게 지금 윈드러너 역시도 이제 약간 슬로우 스타터 개념이에요. 천천히 가는데 저는 해봤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목표- 일단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너무나 지금 급락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밀렸나요?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한 4.97% 반등 나왔는데 네네.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밀린 종목이죠. 그래서 추가적 얼마까지 반등. 갖고 오르고 목표주가 좀 타이트하게 갖고 가겠습니다. 3만 원 가져가고요. 선절 라인 이전 저점 25,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이맥스 도전하시고요. 자, 과장님은 어떤 종목들 공략해 한국 볼까요? 사이버 결제 들고 나왔습니다. 사이버, 역시 과장님도 예. 사이버 결제 때문에 좀 많이 밀렸었죠. 그 아니, 종목도 뭐 역시. 많이 안 밀렸어요. 이 정도면 장 빠진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거의 하한테 가면서 같이 확 밀렸다가 올라오는 에이, 거죠. 이 정도면 양호하죠. 이 시장에. 정말 양호했다고. 포인트는 저는. 저번하고 같나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 똑같죠. 포인트는 똑같고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번 했는데 사실 뭐 시장 빠진 거 대비하면 정말 양호했죠.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솔직하게 해주셔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조이맥스랑 사이버 결제는 사실 조금은 불편했던 종목인데 그대로 다 가져와 주셨습니다. 조이맥스 사이버 결제.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 거래소랑 코스닥 뭐 시장 분위기 좋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로존하고 중국 쪽에서 좋은 얘기도 나오고요. 추가 상승 내일도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